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했던 것들은 데이터 모델링을 하려면 뭔가 연관 있는 데이터를 하나 묶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연관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찾을 거냐에 대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 모델링에서 DFT를 그리면서 만들어지는 DD가 연관 있는 데이터들을 찾는 어떤 실마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책에 다 써 있고요. 그래서 뭐 그냥 쭉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주로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모델링을 위한 주요 방법이 뭐냐면 ER 모델링이라고 이름합니다. 자,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보면 이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ER 모델링은요, 엔티티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이름, 주소, 뭐 학번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 그 테이블 같은 것이 모여 있는 것을 엔티티라고 하거든요. 엔티티하고 릴레이션,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관계를, 그러니까 엔티티 릴레이션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니까 ER 모델링은 별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프로그램, 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다뤄야 하는 그 데이터들의 연관 엔티티들하고 그 간의 관계를 모델링 해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ERD는 RD명에서 개체, 엔티티라고 그러죠. 개체하고 관계. 그리고 요 개체를 구성하는 뭐 전화번호 전화번호 뭐 학번 이런 것들 속성이라고 하죠. 요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지금부터 쭉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는데, 일단 개념은 ER 모델링 이런 것이다라는 게 요 슬라이드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 장은 그래서 뭐 모델링은 뭐 하향식 상향식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책에서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는 엔티티를 먼저 찾아내고 그들 간의 관계를 맺어주고 그리고는 이제 엔티티를 구성하는 속성들에 대해서 이제 확정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슬라이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 이거 지금부터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내가 이제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하면 분석 및 설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분석하고 설계할 때 정보공학 방법론 같은 걸 쓰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찾아내느냐면 우리 프로그램이 다뤄야 하는 데이터가 무엇이 있느냐. 그럼 예를 들면 소속 코드, 부서명, 사원번호, 이름, 입사일자, 발령일자, 소속 코드, 자격증 이런 단어들이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다뤄야 한다라고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갖다가 DFD를 그려보니까 보통 소속 코드하고 부서명은 항상 같이 다루고요. 이름, 입사일자, 발령일자, 소속 코드, 자격증 요거는 여기 우리로 하면 그 DD죠. DFDD, DD에 같이 쓰여요. 같이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어요.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속 코드하고 부서명은 서로 연관이 있나 보다. 그럼 이것이 하나의 엔티티가 되죠. 그리고 이름, 사원번호, 이름, 입사일자 요것들이 항상 같이 다녀요. 요것도 서로 관련이 있나 보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하나를 묶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가 요거를 묶어서 요거를 엔티티로 만들어요. 개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체고요. 요것들을 묶어서 개체를 만들어요. 이렇게.
요것이 데이터 모델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ER 모델링이니까 엔티티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자,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엔티티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맺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을, 물론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속성을 최선으로 확장하는 순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내가 말했죠. 구조적 방문론이나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번에 개발해야 할 프로그램이 다뤄야 되는 데이터가 요런 소속 코드, 부서명, 사원 번호, 이름, 입사일자 이런 것들이라는 걸 파악해냈고, 두 번째.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소속 코드하고 부서명은 거의 같이 취급하고 같이 항상 사원 번호, 이름 이거는 같이 취급하더라라는 걸 찾아내야죠.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스템 분석. 분석은 뭐죠? 이걸 찾아내는 것들. 설계는 뭐죠? 이거를 이렇게 그룹핑 짓는 것들을 말하죠. 물론 뭐 분석 설계는 그거 말고도 또 몇 가지 더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 볼게요. 그렇게 잡아내는 거죠. 이걸 우리는 요걸 갖다가 엔티티라고 하고, 그죠? 개체라고도, 한국말로 개체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하나 관심 있게 볼 거는 메타데이터라는 의미를 설명해 줄게요. 자, 볼게요. 자, 소속 코드는 데이터인가요? 데이터가 아니죠. 데이터는 뭐가 데이터죠? 예를 들면 인사과는 01번, 뭐 생산부서가 03번 이러면 01, 03이 데이터죠. 소속 코드는 뭐죠? 그 데이터를 대표하는 그 데이터를 대표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죠. 부서명은 인사부서, 생산부서 이런 게 부서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사부서, 생산부서 쓰면 복잡해지니까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되죠? 부서명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부서 코드나 부서명, 이름, 입사일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저를 조민호라고 하죠. 그럼 조민호는 뭐죠? 나의 메타데이터인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볼게요. 소속 코드와 부서명을 묶어서 뭔가 이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소속 코드와 부서명을 통칭해서 뭐라고 할 거냐? 조직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죠? 이거에 대한 메타데이터인 거죠. 볼까요? 사원번호, 이름, 입사일자, 발령일자, 이거는 뭐죠? 이 데이터, 이거를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이거를 사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사원은 이거를 위한 이 데이터들, 연관성이 있는 이 데이터들을 묶어서 한 번에 이름하는 거죠. 사원. 소속 코드와 부서명을 한 번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조직. 그쵸? 이름도 데이터는 아니죠. 이것도 메타데이터죠. 뭐, 조민호,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그 이름들을 쓰기 뭐하니까 그거를 대표하는 이름은, 이거는 이름이다라고 통칭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 모델링을 하려면 하나하나의 데이터로 다루면 좀 복잡하고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표하는 이제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모델링을 수행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나를 조민호라고 안 하면 다른 말로 뭐라고 하실 거예요? 잘생겼다? 날씬하다? 멋있다? 아유, 너무나 다양하게 표현되잖아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뭔가 하면 좋겠죠. 남한테 나를 이런 사람을 뭔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하면 돼요? 조민호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조민호는 뭐예요? 이런 존재의 메타데이터인 거죠. 마찬가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는 메타데이터를 한다. 그래서 보면 각 개개의 데이터들도 메타데이터로 하시고 이거의 묶음들을 또 메타데이터로 표현하고. 말로 하니까 좀 어렵나요? 근데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 엔티티도 찾아내고, 그죠? 요 조직이라는
엔티티, 개체를 사원이라는 개체, 엔티티를 만들고 관계를 맺어주고, 그죠? 그게 관계 맺어주는 거죠. 됐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거 갖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보세요. 조직이라는 엔티티 정해졌고, 사원이라는 엔티티 정해졌고, 조직과 사원 간의 관계 정해졌고, 그 다음에 조직을 구성하는 속성들 2개 정해졌고, 사원들 정해졌죠? 끝났잖아요. 이 앞에 제가 한 거 다 끝났죠?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실제로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조직은 소속 코드 부분. 데이터는 이런 게 데이터죠. 근데 이걸 쓰려면 뭐, 이거를 쓸 거예요? 이걸 쓸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메타데이터로 표현을 하는 거죠. 사원도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야, 그럼 요거는 결국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갖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테이블 이름은 조직이고 그 안에는 부서 코드 부서명이 있고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면 이제 요걸 갖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프로그램 돌리면 RDBMS에 조직 테이블하고 사원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데이터 모델링이 끝난 거죠. 지금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RDBMS에다가, 그러니까 RDBMS의 뷰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이 데이터 모델링은 이 페이지에 근거해서 보면 뷰가 뭐가 있는 거죠? 조직과 사원 2개가 있는 거죠. 요거는 실제 파일은 아니에요. 그 파일은 이제 RDBMS가 지 편에 맞춰서 지가 앞으로 만들 거고요. 우리가 하는 데이터 모델링은 RDBMS가 사용자한테 너희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어라고 보여주는 그 뷰의 모양을 만드는 건데, 그 뷰는 지금 이걸로 보면 조직 이렇게 되어 있다고 RDBMS는 우리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럼 요게 그럼 사원인 테이블이 이게 하나의 테이블이냐? 그러면 이게 어떤 테이블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그건 나도 모르죠. 그건 RDBMS가 할 일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RDBMS,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RDB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99.9%가 RDBMS를 쓰니까, RDBMS라고 가정하고, RDBMS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데이터 모델링은 ER 모델링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 앞에 설명했으니까 보완할게요. RDBMS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 모델링은 ER 모델링을 사용하고, 그럼 ER 모델링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한 것처럼 엔티티 정하고, 그죠? 관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엔티티에 대한 속성들, 어트리뷰트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요걸 기반으로 요것만 만들고 나면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이게 RDBMS에다가 테이블 만드는 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요것만 잘 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ER 모델링,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링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ER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을 하면 뭐 RDBMS에서도 데이터 모델링 할 수 있고 딴 것들도 데이터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99.9%가 다 RDBMS를 사용하니까 우리는 이번 시간에 저희 교재는 데이터 모델링을 RDBMS를 전제로 데이터 모델링을 설명합니다. 근데 RDBMS에서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는 ER 모델링이라는 걸 쓰고요. 그 ER 모델링은 어떤 의미냐면 엔티티를 정하고, 그간의 관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엔티티에 속하는 어트리뷰트를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거는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바뀌고, 이걸 갖고 RDBMS에서 테이블 만드는 건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거니까, 우리는 모델링에서는 요런 엔티티 정하고
관계 정하고 어트리뷰트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세 가지를 하는 과정을 전부 다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했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그럼 데이터 모델, RDBMS에서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고 치면 모델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표기법 같은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IDEF1X라고 해서 저도 이건 참 많이 안 써봤는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보면 엔티티, 릴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보이시죠? 여기서 보면 요 관계에 보면 이런 식의 의미가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터 첸이라고 해서 ER 모델링을 만드신 분이죠. 피터 첸이 한 모델링 방법도 있죠. 이렇게. 기원을 이렇게 쓰고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보공학 방법론이라고 해서 제임스 마틴 선생님이 만든 정보공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요건 엔티티고 요건 릴레이션이죠.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보면 그 기호들에 대한 의미가 서 있죠. 그래서 제가 쓴 책에서는 요 제임스 마틴 선생님이 한 인포메이션 정보공학 방법론에서 쓰는 I 표기법에 따라서 표기를 할 거예요. 이유는요, 이게 제일 많이 쓰이고요, 또 제일 쉬워요. 또 쓰기도 편하고. 제일 많이, 그래서 그냥 이거 할 거니까. 근데 요거를 하시고 나면 나머지 거 다른 방법들은요,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ER 모델링,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링할 때 이 방법을 이런 식으로 쓸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모델링의 개념을 설명했고요. 이제 앞으로 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엔티티 정의하죠? 1단계. 그 다음에 관계 정의하고 속성 정의하죠? 2단계. 끝나죠. 그런 게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교화라고 해서 정교화 과정에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링은 요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는 요 1, 2, 3단계로 나눠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